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부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다음 소녀들의 사진입니다. 이 소녀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입을 벌리고 이제 구강호흡을 한 채로 잠이 든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강호흡, 입을 벌리고 숨쉬는 구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평소에 이제 구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본인이 이제 다음날 일어났을 때 매우 피곤하다든지 아니면 잇몸 주변이 항상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거나 출혈이 있다든지 그리고 뭐 충치가 잘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입마름이 굉장히 심하거나 구취가 심하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보통 알 수 있는데요. 평소에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뭐 입술이나 치아를 벌리고 있다. 그러면 보통은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강호흡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상이나 문제점 그리고 그거에 대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 원인을 알기 전에 제가 이제 구강호흡을 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적인 안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어린이들의 사진을 보면 처음에 가장 이제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예쁜 안무를 가지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날수록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전부 이제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얼굴의 변화인데요. 구강호흡을 하는 사람들의 그 안무를 특징적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얼굴이 긴 얼굴을 나타내고 그리고 좁아진 콧구멍 그리고 이제 다크서클이 좀 심하고 이 안무가 좀 이렇게 평평한 느낌이 좀 들고 턱은 약간 후퇴된 느낌이 들면서 숨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 등을 굽히는 구부정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입술은 벌어져 있어서 저긴장되어 있고 앞니가 돌출된 그런 안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구호흡 안무 양상입니다. 이제 이런 걸 알고 계시면서 다음으로 이제 구호흡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흡을 하는 원인은 쉽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이제 호흡을 하는 그 기도, 코부터 해서 기도까지 그 기도가 폐쇄된 경우. 이 경우에는 우리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염, 우리 봄이나 가을철에 비염이 자주 걸리시는 분들, 그런 점막이 좀 붓는 현상, 그런 비염이 있을 수 있고요. 점막에 보면 안쪽에 보면은 코 뒤쪽 그리고 입 뒤쪽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 뒤쪽에는 이 면역기관이라고 해서 편도 아데노이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너무 클 경우 또 기도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뼈가 이제 휘어져 있거나 어릴 때 뭐 다치거나 실제로 그냥 유전적으로 인해서 비중격이 좀 망곡되어 있는 경우 그런 세 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되었을 때 이제 구호흡이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런 기도 폐쇄 없이 습관적으로 과거에 형성된 습관으로 인해 계속 구호흡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부학적인 원인인데요. 실제 구강 구조가 앞니가 많이 돌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윗입술이 많이 짧아서 항상 이제 구호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구호흡이 과연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부정교합인데요. 그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병태 생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가만히 안정된 자세를 취했을 때 혀의 올바른 위치는 입천장 쪽에 붙어 있는 위치입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입천장 쪽에 혀가 붙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제 구호흡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혀가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입천장에 붙어 있지 않고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볼과 혀 사이에 그 이제 압력이 원래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불균형을 이루면서 볼만 계속 압력을 주다 보니까 입천장 높이는 더 높아지고 이 사진에서처럼 앞니가 열리는 그런 앞니 전치부 개방교합 그리고 어금니 쪽이 반대로 물리는 어금니 반대교합 그리고 앞니가 계속 돌출되는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제 평소 자세의 변화인데요. 평소에 이렇게 올바른 고든 자세가 아니고 구호흡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89% 이상이 머리를 앞쪽을 향해 있는 이런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이제 많은 공기를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자세라고 하는데요. 구부정하게 이렇게 척추가 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제 삶의 질이 좀 저하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이제 깊은 수면을 하기가 좀 힘들고 평소에 낮잠도 좀 더 많아지고 자는 동안에도 이제 호흡할 때 좀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평소에 좀 피곤함이라든지 아니면 기침 등이 더 많이 나타나서 좀 삶의 질이 저하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또 네 번째로는 실제 뇌의 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뭐 인지 발달이나 학습 장애 등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구취라든지 평소 이갈이도 이런 구호흡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호흡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평소에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구취 그리고 이제 뭐 충치, 유발, 뭐 잇몸 염증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에서 이제 중요한 그런 증상이고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증상이지만 특히 성장기에 그 구호흡 치료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성장 시기 때문입니다. 성장기에는 뭐 치아, 골격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뇌 발달까지 해서 여러 가지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성인 구호흡에 비해 아동기에 구호흡을 하는 경우는 치아나 골격의 변화에 굉장히 구호흡이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고 호흡이나 언어 발달 그리고 뭐 수유, 연화장애 그리고 수면장애 등이 여러 가지 인지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릴 때 이제 만들어진 게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구호흡을 좀 더 조기에 진단해서 치료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치료 방법은 일단 원인을 파악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에서 먼저 이게 코, 기도 폐쇄성인지 또는 아니면 습관적이거나 해부학적 원인인지 그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편한 자세에서 입술을 다물고 코로 한번 숨을 쉬어봅니다. 코로 숨을 쉬었을 때 좀 불편하고 힘들다.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원인, 코나 기도 폐쇄성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 먼저 내원을 해서 비염이 심한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편도나 아데노이드라는 기관이 좀 큰지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필요하면 치료나 수술적인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입술을 다물고 숨 쉬는 것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도 여전히 벌리고 있다 그러면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의식적으로 입을 다물고 숨을 쉬는 훈련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면봉이나 그 명암 같은 거 그런 거 빳빳한 종이를 입술을 다물고 숨 쉬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건데요. 그렇게 훈련을 하더라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구호흡을 개선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근육 훈련하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치아 구강 구조 자체가 앞니가 많이 돌출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전치부 돌출을 이제 개선하는 그런 교정 치료를 통해서 입술을 좀 더 쉽게 다물 수 있는 구강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구강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평소에는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우리 몸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평소에 구호흡이 있으신 뭐 성인분들뿐만 아니고 실제 아까 소아청소년기에도 구호흡이 있다고 하면 조기에 진단한 다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